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수출단지 농가들의 영농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 지정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소속 농가에 스마트 영농 일지인 농지입을 바로 보급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농지입은 수출용 신선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출 과정까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시스템, 농업 관련 정보를 압축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농지입이요, 기존 수경 영농일지를 모바일로 옮겨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지를 작성하면 수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요, 어떤 농약을 썼다고 기입하면 수출 불가능한 나라가 어딘지, 그리고 수출하려면 며칠 이후에 또 수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요 또 농가 입력에 따라서 농약 살포 내역과 유통 경로, 생산 수출 실적 등요 모든 정보가 중앙에 수집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물량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 농지입을 통해서 네.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보다 안전하고 또 품질 좋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요. 또 향후 수출 농업 수급 관리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무와 사과 그리고 감자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10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봐야겠죠. 네, 과일 1,796톤, 과일과채 961톤, 일반 채소 5,016톤 들어왔습니다. 총 7,775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1,371톤 증가한 반입량입니다. 양배추 반입 물량입니다. 249.2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278.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29.59톤 적게 들어왔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7,811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는 6,7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7,811원입니다. 전일은 6,776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전일보다는 시세가 올랐습니다. 1,035원 상승하면서 7,811원을 기록했습니다. 양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10월 9일 9,400원대를 기록했었고요.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13일 6,776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서 7,811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도 보겠습니다. 10.65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9.6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트 10kg 상품 평균가 14,63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5,500원, 최저가는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4,638원, 전일은 14,942원이었습니다. 시세 차이가 좀 있습니다. 304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비트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12일 15,510원을 기록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하락하면서 14,638원에 거래됐습니다. 갓도 보겠습니다. 29.2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2.17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전일보다는 7.051톤 증가했습니다. 반청갓 25kg 상품 평균가 41,7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39,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평균가 41,733원을 기록했는데 전일도 역시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등락가는 0원입니다. 파프리카 반입 물량 보시죠. 65.92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69.25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는 3.33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27,213원, 최고가는 35,500원, 최저가는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24,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27,213원으로 전일보다 2,512원 상승했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11일 28,000원대 기록한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35,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세를 나타낸 상황이었는데요. 9월 17일 44,364원으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7일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1일 23,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힘을 내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27,213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강원 철원군 19,377원을 기록했고요. 강원 동해시 21,736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하남시 35,500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하남시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가격도 똑같았습니다. 35,500원의 최고가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또 오늘의 채소 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무 반입 물량입니다. 793.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602.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190.7톤 더 증가한 반입량 기록했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 11,766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1,766원입니다. 전일은 12,558원을 기록했고요. 전일보다는 792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12일 16,1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15일 오늘이죠. 13,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9월 21일 25,000원대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11,766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죠. 무 강원 홍천군 1,457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1,621원을 기록했고요. 강원 정선군도 보겠습니다. 5,2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는 홍천군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3,800원에 거래됐고요. 평창군이 13,3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평창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1,62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무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채소 무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의 김정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10월 무 반입량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올해 10월 가락시장 무 반입량은 일평균 637톤 정도인데요. 전년 동기 593톤보다 44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 시장이나 마트 가면 무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무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높은 상황이죠? 예, 높습니다. 10월 상품 평균 가격이 14,800원대인데요. 예. 작년 동기가 8,600원대였으니까 약 70% 이상 높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지금 72%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고랭지 무가 자라면서 작황을 키울 수 있는 생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가뭄과 호우가 반복되면서 네. 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또 생육상 폐기되는 일이 많아서 근본적인 출하량이 적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생육 환경이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무 재배할 때 최고의 생육 환경은 어떤 조건이라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적정 온도로 보면 약 20도 내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양 수분이 적정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토양 수분은 물이 너무 많으면 토양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예. 너무 적으면은 뿌리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을무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재배 면적이 좀 어떤가요? 올해 가을무는 5,972헥타르로 추정되는데요. 네. 이는 전년보다는 1%가 적지만 평년보다는 4%가 많은 수준입니다. 평년보다는 4%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가을무 생산량의 변화가 좀 있다면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기상이 이제 생육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강우나 온도 등이 아주 좋아서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이제 또 월동무가 있잖아요. 재배 면적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가장 넓은 면적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6,621헥타인데 이는 많았던 작년보다도 6%가 많고 평년보다는 16%가 많은 수준입니다. 평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월동무는 평균 생산 면적이 5%만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폭락해서 수급 조절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책은 없는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월동무 파동에 대안으로 유생무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연구위원 김기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전국에서 월동무하면 제주도잖아요. 근데 월동무 공급량 중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 무 생산량 약 11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예. 네. 이 중에 제주도가 약 30에서 약 37만 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월동무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출하되는 겨울철 무 공급량이 약 95%를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무공급의 95%나 된다고요? 이게 예.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제주 월동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특이하게 이 검정무 재배를 연구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 월동무는 약 5%만 또 생산량이 오버돼도 가격이 폭락할 정도로 생산 유통 소비가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무 재배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다가 값이 워낙 싸다 보니 이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는 유일한 채소이기도 한데요. 예. 백무의 수급 가격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전략적 하나로 저희 그 검정무를 도입을 해서 네네. 현재 백무 소비층이 갖고 있는 치킨, 김치, 찜, 기타 그 소비 재료를 탈피해서 고부가치 식품 또는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고자 검정무를 연구하고 있고 관련 기능성 연구를 개발해서 더불어서 그 관련 고부가치 식품 또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틈새 시장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좀 전에 좀 사진으로 봤는데요. 이 검정색 무가 사실 생소합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색깔인데 이 백색무하고는 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검정무는 일단 그 형태가 현재 백색무보다 크기는 약 한 3분의 1 정도고요. 겉으로는 이 콩과 같이 검은 색깔이고 그리고 속은 껍질만 안에는 속살은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정무에는 글루코시네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예. 유럽과 중국, 러시아에서 전통 식품 또는 약용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히 안쪽은 하얀 무네요. 하얀색이고 이제 겉에 쪽만 좀 검정무인 그러게요. 상황인데 이제 검정무를 통해서 가공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 산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좀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검정무를 연구하는 배경은 검정무를 이용해서 이 식품, 화장품 시장으로 진입하면 일정량의 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백무 생산량을 감축시켜서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무 시장이 진입 못하는 틈새 시장도 진입해서 제주 월동무 산업 육성과 제주 월동무 농가 소득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원래 같은 경우가 제주도가 상당히 백무가 과잉 생산으로 우려되는데 예. 이런 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좀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환영할 일이겠네요. 네, 네. 그럼 혹시 월동무 같은 경우는 농가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재배 기술이 이미 확보된 만큼 네. 시장도 있고 소비만 된다면 농가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육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작물로도 농가들은 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재 이 검정무 육성 및 가공 기술 개발은 네. 이제 농림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검정무 발효식품도 개발해서 2020년까지 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올해 말부터는 검정무 관련 기호식품, 건강기능식 식품을 개발해서 홈쇼핑에 런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제주 월동무 그리고 검정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전화 연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무 하면은 뭐 깍두기라든지 뭐 치킨무 아니면은 뭐 갈치조림 같은 데 들어가는 네. 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한 용도의 좀 다양한 색의 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농가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또 대안이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10월과 11월 무 출하량도 좀 전망을 해보죠.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월 무는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한 16%가 전년보다 줄고요. 11월에는 가을 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한 4%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무 농가에 가장 필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무 시세는 어떻게 될지도 좀 전망하고 예측을 해볼까요? 전년에 10월 시세가 20kg 박스에 한 8,600원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시세가 7,500원대였는데요. 예. 올해 10월 가격은 확실히 높습니다. 전년보다. 근데 11월 가격은 전년보다 비슷하거나 약포합세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항상 김장 전에는 재료값 올라서 비쌀까 봐 이게 늘 걱정인데요. 좀 일단 물량에도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장무는 재배 면적이나 지금 작황을 봐서는 충분히 공급 물량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향후 김장철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정부하고 농협에서 지금 수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에서는 채소 가격 안정제를 활용해서 농업인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계약 물량을 확대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요. 소비지에서는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의 특별 판매라든지 김장 직거래 장터 등을 개최해서 우리 소비자들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1월 23일, 24일에 국민 행복 나눔 김장 축제를 하는데요. 이때를 통해서 김장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비 촉진 붐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요즘 김장하는 집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맞아요. 한- 1인 저- 가구가 많은 그러니까요. 그래도요, 좀 아무쪼록 김장하시는 분들 무 작황이 좀 양호한 상태로 유지돼서 가격 안정화로 좀 김장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포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41.3톤입니다. 전일 총계 지난주 토요일 기준보다는 3.714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포도 중에서도 샤인머스켓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1,35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평균가는 21,330원이었는데요. 큰 폭의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21,351원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7일 최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에서 2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2일 같은 경우는 28,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7일 중에 가장 높았고요. 소폭 하락하면서 22,000원의 최고가 오늘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30일을 놓고 보겠습니다. 9월 27일 최고가 23,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6,000원대를 기록했고요. 다시 상승하면서 21,3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22.2톤이고요. 전일 총계는 285톤가량, 전일에 비해서 136.5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그중에서도 비가림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76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1,732원이었는데요. 오늘은 전일에 비해서 2,544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대에서 13,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월 9일 17,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13,000원,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오늘 1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7일 평균가인데요. 10월 9일 역시나 가장 높은 16,8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추세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1,700원대로 하락했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은 13,2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무화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0.1톤입니다. 전일 총계 20.72톤이고요. 오늘은 9.373톤 증가했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989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3,556원이었는데요. 433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월 1일 3,500원을 기록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고가 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4,5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무화과 1kg 기준인데요. 범위를 좀 넓혀서 30일 기준이고요.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4,977원으로 최근 30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 3,420원대를 기록했고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3,98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감 중에서도 약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평균가 15,50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평균가 15,385원이었고요. 123원 상승했습니다. 단감 그중에서도 부유입니다. 10kg 중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41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 17,415원이었고요. 큰 차이 없습니다. 3원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입니다. 사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반입량부터 경락 가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과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총 222.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총계 100.5톤이었는데 121.6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중에서도 양광 품종, 최근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품종인데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218원입니다. 전일 평균가는 38,459원이었고요. 1,241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48,000원에서 4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9일만 하더라도 4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가격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5,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43,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인데요. 10월 12일 43,400원대 최고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은 37,218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충주시입니다. 28,526원입니다. 사과 양광 품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경북 안동시인데요. 33,759원. 경북 영주시 30,641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충주시가 최고가 5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안동시가 가장 높은 33,75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오늘의 과일인 이 사과의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 옷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로 그 과일 하면 떠오르는 과일 어떤 거 생각이 나시나요? 말 그대로 잠시만요. 저기 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저 보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사과. 사과요? 저 보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과. 아, 이건 이거 들고 있는 거. 야, 생강. 생강이요? 예, 가세요. 예,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 대한민국 대표 경매사님 모셨습니다. 바로 불러볼게요.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사과를 아니 생강을 갖고 가시는 분이 저를 딱 보고서 사과라고 하는데 네. 우리 경매사님 의상도 오늘 붉은 색깔을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는 좀 색깔이 좀 칙칙했는데 이제 갈수록 좀 의상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방송 출연 횟수가 네.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쁩니다. 네, 이쁜 과일 사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제 명절 추석 선물로 홍로가 많이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홍로 다음으로 지금 10월이죠. 지금 나오는 품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어떤 종류들이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가몽이고 여기 이제 후브라스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과 참편, 피덱스, 미시마, 미야비가 지금 중점적으로 약간씩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홍로 가고 지금 꽤 많은 새로운 이제 10월부터 품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흔하게 아는 건 홍로, 뭐 잘 아는 건 부사 정도거든요. 예, 예. 부사는 좀 많이 안 나오나 봐요? 지금 미야비라든지 후지라든지 그다음에 비덱스가 약간씩은 출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 현재 농 시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 품위면에서는 양호합니다. 네. 오늘 들고 온 이 사과가 이름이 정확히 좀 높이 보여주세요. 네. 이게 자, 지금 예. 이 사과 가몽이고요. 네. 여기 이제 후브렉스. 예. 지금 나오는 사과들 품질도 함께 좀 짚어주시겠어요? 좀 어떤가요? 지금 큰 대가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식택은 이제 10월 중순치고는 그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양호하게 말 그대로 좀 요 계절이 좀 좋은 품위의 과일들이 나오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반입량이 궁금한데 예,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나요? 전주 주말에는 35톤 물량이 반입되었고 금일은 55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네. 좀 반영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보면은 주말장 끝나고 처음 시작인 월요일장에는 가락동에 들어오는 모든 이제 농산물들이 이렇게 반영이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인 거죠. 대체적으로 1.5배는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배 정도. 가장 궁금한 이제 경매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오늘 경매 현황은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시나노 스위트를 예를 들면 30내 기준으로 28,000원, 32,000원이었고 미시마 미야비가 30내 기준으로 38,000원에서 42,000원 정도로 평균 단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차이가 좀 크죠. 작년보다는 가격 면에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차피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출하량이 작년보다 30% 정도가 적기 때문에 농가 수치 가격 전체 면에서 보면 농가에는 조금 더 받는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량이 적정량이 돼야만이 농가 수치 가격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실 올해만큼 뭐 모든 작물이 정말 평탄했던 그런 작물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힘들었잖아요. 예, 예. 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과일답게 많이들 찾고 있는데 뭐 아침에 사과는 금이다 불릴 정도로 참 우리 몸이 좋은데요. 우리 경매사님은 정말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하루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드신 결과 몸이 어떻게 좀 달라지던가요? 네. 지금 얼굴 피부부터 해서 피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피곤해서 오늘은. 네. 피부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 모든 그 생체 기능이 안 먹을 때보다는 먹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과만 꾸준히 잘 챙겨 먹어도요,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어때요? 우리는 사과를 잘 먹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가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입량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만 소비도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아주 원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만이 자식처럼 키운 우리 사과들이 잘 나가야 또 제값 잘 받을 수 있고 덩달아서 또 신이 나서 또 농사의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자, 사과가 좀 이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쁨보다도 특히 우리의 사과는 중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만 혼자 짝 사랑하면 안 되는데 예. 좀 선호하는 사과들이 있단 말이죠. 예, 어떤 사과들인지 한번 또 짚어주세요. 네. 일단 가형이 많이 예뻐야 되고 보면은, 네네. 지금 여기 견본처럼 색택이 80% 이상 올라와야 되며 그다음에 이제 그 당도가 14%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선별 작업이 아주 철저한 우수한 상품이 경락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너무 일찍 또 사과를 출하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색택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일 사과 가격까지 살짝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일은요? 지금 네. 뭐 반입량 대비 우리가 소비성을 봤을 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주 중까지는 아주 원활하게 경매가 이루어질 것 같고 시세에도 아마 부합세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가격이 좀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에 대한 좋은 소식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뭐 소두의 얼굴 나빠 보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네.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알겠습니다.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너무나 꼼꼼히 잘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도 함께 또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상 가락동에서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산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건요. 조기 출하보다는요, 색택이 한 80% 이상 나야만이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락동에서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경화 팜캐스터 오늘 뭐 빨간 사과처럼 의상이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예뻤습니다. 예. 자, 생생한 상황 또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또 사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뭐 일단 반입량부터 또 살펴봐야겠죠. 어떻나요? 네, 10월 사과 일평균 반입량은 141톤으로 전년 동기 155톤 대비해서 14톤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반입량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 앞서 경매사분께서는 소비는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양광 품종인데요. 10kg 상품 기준으로 41,000원 정도 형성돼서 작년에 35,000원보다 한 16%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현재 출하되고 있는 이 사과 품종은 어떤 게 있나요? 홍로 사과는 출하가 끝났죠? 예, 홍로는 거의 끝났고요. 네네. 이제 시나노 스위트나 좀 전에 말씀드린 양광 그리고 이제 조기 수확된 부사 등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품종을 보면 대부분이 부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품종별로 좀 따져봤을 때 부사가 가장 많죠. 예, 우리나라 올해 생산량이 46만 8천 톤인데 그중에 80%인 약 37만 톤이 부사입니다. 나머지 조생종, 중생종이 합해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과하면요, 또 충주 사과가 이 사과계 명품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하죠. 네, 유명하잖아요. 이 사과 재배제 최적의 조건으로는 좀 어떤 점들이 있나요? 이게 연평균 기온으로 보면 7도에서 14도 사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 생육이 되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13도에서 21도 사이가 유지되면서 연평균 강우량이 약 600ml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충주 사과가 전국 최초로 글로벌 갭 GAP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글로벌 GAP는 유럽에서 시작한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GAP가 약 90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예. 이 글로벌 GAP는 약 367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인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기 어려운, 취득하기 어려운 인증이고요. 네. 더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농장 관리 수준이 향상되면서 글로벌 GAP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수출도 용이해집니다. 그럼 지금 뭐 현재로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충주나 영주나 이런 좋은 산지들이 있는데요. 네네. 결국 최근에는 이제 일교차를 많이 따지거든요. 당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강원 고랭지 지역도 이제 적지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원 고랭지보다 한참 아래쪽이었던 뭐 대구라든지 밀양 쪽 사과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게 더워져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예, 그 우리나라 온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재배 적지가 계속 올라와서 뭐 자료상으로든 뭐 강원도 태백이 적지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태백이요? 있습니다. 예. 와, 그렇군요. 지금 그렇군요. 정선이나 태백에서 꽤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대구 사과도 정말 유명했는데요. 네, 그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자, 지금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경북 예천군에서만요, 이 사과 품종 중에 피크닉이 본격 출하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품종인가요? 예, 그 1994년에 그 부사 품종하고 산사 품종을 교배해서 나온 건데요. 네. 9월 말에서 10월 초수에 보통 출하가 되고 무게는 약 220g 정도의 중과 수준의 사과입니다. 예. 그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그 조직이 치밀해서 아삭함도 있고 과즙도 풍부해서 소비자한테 반응이 꽤 좋고요. 도시락이나 간식용으로 잘 맞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과 소비의 형태가 대부분 이 생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공 비율은 생산량 전체로 따져봤을 때 한 1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가공 용도에 적합한 사과 품종이 좀 육성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 가몽이나 아리수 같은 품종은 저 커팅용으로 상당히 적합하고요. 예. 그 핑크레이디나 제즈라는 품종은 이게 반찬처럼 그렇게 느끼한 음식 먹을 때 잘 맞습니다. 아, 이게 국내 육성 품종이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과 깍두기라든지 아니면 비빔밥에 사용되는 이제 한식용으로 사용되는 건 가몽이 잘 맞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알칸사스 블랙이라는 품종은 그 과즙 굉장히 단단하고 저장이 오래 가는데 맛은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분말로 해서 빵 만들 때 참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커팅 과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커팅 과일이 또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감홍 사과가요, 단맛은 높고 또 갈변도는 낮아서요, 이 커팅용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농가와 또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북 문경에서 가몽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 문경이 이 감홍사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감홍 품종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사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가몽사과는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사과는 보통 빨갛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가몽사과는 금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도 붉을홍에 달감자를 써가지고 감홍이라고 합니다. 네. 예, 과실 크기는 보통 한 400에서 450g으로 사과 중에서 대가중이고요. 당도는 사과 품종 중에서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문경에서 재배하는 가몽은 기본 당도를 16% 이상을 기록을 해야 저희들은 되는군요. 예예예 16% 이상의 고당도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다겠군요. 근데 저희가 화면으로 보니까 병충해가 뭐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가뭄 품종이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재배하기도 좀 까다롭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뭐 재배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문경에서는 가뭄을 재배를 하시고 또 재배가 잘 되는 건가요? 예, 많이 아시는 그 부사보다 당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저장성이 좀 낮고 병충해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타 지역에서 가몽을 직접 재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들 문경 쪽에서 가몽 재배는 사과 품종 중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타 지역보다 우리는 무태비 무비료로 그리고 또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대 재배를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자연에 흘러가는 이 속도대로 완숙된 가몽을 수확하는 것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겉모습은 조금 물뚱물뚱하고 색깔도 시커멓지만은 맛있는 사과로는 최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실 때 과형이 별로 예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과일 고를 때 예쁜 거를 주로 찾잖아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처음에 저희들이 직거래를 하면은 가몽 사과 겉모습만 보시고 네. 못생겼다, 뭐 이렇게 우둘투둘한 게 너무 검고 막 이렇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맛을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맛을 보시고 매년
때 감흥 때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예약도 좀 꽉 차 있나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예약제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정말 맛을 보고 싶은데 사실 그러게요. 대중들에게는 이 감흥사과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사과다 보니까 예, 감흥 사과는 보통 한 10월 초중에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예. 예, 수확해서 보통 완판되는 시기가 예약을 받아서 하면은 보통 11월 초 정도면은 거의 예, 완판됩니다. 그리고 뭐 생산 농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직거래나 택배로 다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형 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뭐 판매가 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경시에서 감흥사과 재배 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흥사과 생산과 재배 면적을 좀 확대해서요. 그 소비자들도 일반 소비자들도 서울에서든 부산이든 다 맛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감흥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소득에 도움이 돼야 다른 농가들도 많이 재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가 소득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저희 일반 품종의 재배 때보다요. 네. 감흥 품종으로 전환한 뒤부터는 약 일반 사과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이요. 예. 작년 저 같은 경우는 약 요 10월 달, 11월 초까지 감흥만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네네. 올해는 한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2배나 올랐으면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 2억이라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저도 꼭 감사합니다. 이 감흥사과 꼭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흥사과 농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정호 팀장과 또 얘기 하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출하될 품종과 출하량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사가 이제 곧 또 출하가 되죠? 예, 출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된 부사가 본격 출하되고 나면 반입량이 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폭염 등의 영향으로 비대가 약간 불량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큰 관은 당분간 안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0월 사과 가격은 좀 어떨까요? 비슷할까요? 일단 현재 나오는 양강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부사가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는 37,000에서 4만 원 선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과일인 사과를 한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각 벌써 7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감자입니다. 반입량부터 함께 보시죠. 네, 감자 들어온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146.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34.08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자 수미 20kg 상품 평균가 38,783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34,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평균가 38,783원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38,28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시세가 좀 올랐습니다. 503원 상승하면서 38,783원을 기록했습니다. 감자 수미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10월 9일 42,50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상승세 타면서 10월 12일 45,000원까지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가격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1일 44,639원으로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38,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도 보시죠. 감자 수미입니다. 강원 평창군이 28,676원, 경북 의성군 27,661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홍천군 21,546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8,500원에 거래됐고요. 구미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30,02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또 지금부터는 각종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만나보죠.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오늘 집중 분석할 작물은요? 정말 맛있더래요. 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오늘 집중 작물로 감자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좀 있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감자가 국민의 대표 간식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네. 요리도 해 먹고. 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하고 좀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뭐 이제 국민 간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예부터 이렇게 어르신한테 딱 듣기로는 옛날에는 쌀보다도요 우리가 주식처럼 감자를 더 많이 넣어서 감자밥을 해 먹었다 이렇게도 들었거든요. 아, 그 시절 좀 생각이 나시나요? 아, 네, 그 시절이 제가 어려서. 머리가 네. 하얘가지고 예. 네,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말만, 어려서. 네. 네네. 사실 감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간식이다 또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찾고도 있지만은 예전 정말 우리 주식처럼 많이 먹었던 정말 귀한 그런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네네. 지금 많이 들어오는 품종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 가락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품종은 두백 품종하고 수미 품종이 있는데 현재는 수미 품종이 약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락동에 반입된 모든 감자들이 거의 수미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좀 오늘 들어온 감자들 품질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네. 저 감자를 지금 한쪽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네. 한번 좀 보면서 좀 진단을 해주세요. 네. 감자가 지금 이게 좀 고랭지 감자라서 네네. 이 고랭지 감자가 이제 이게 둥글둥글해야 되는 편지는 이제 올해 고랭지 감자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더 많습니다. 이 길쭉한 이게 기후가 있지만 그 고랭지는 비탈길이 많고 물이 빠지고 해서 물이 없을 때는 또 관수도 해줘야 되는데 관수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감자들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얘기했던 불량스러운 불량 감자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면 안 되고 아까 지금 숨이 좀 네네, 이쁜 걸 있습니다. 보면은 이쁜 걸로. 원형으로 좀 둥글둥글 이렇게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감자도 이게 동그래야지만이 좋은 감자입니다. 교미사님께 들고 있는 거 딱 보니까요. 한번 가까이 얼굴로 가져오세요. 닮았어요 감자랑.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그 감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 닮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꼼꼼히 이어서 우리 경매 상황까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네. 오늘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전일 반입 물량은 146톤으로 금일 32톤, 34톤이면 180톤이 반입되었으나 시세는 전일과 동일하게 상품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가격적인 면은 뭐 그렇게 좀 썩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주자면 어떤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아마 올해가 한 4천 원대 더 높지 않나 시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좀 예년보다는 좀 네, 높게 예년보다는 형성이 지금 형성됐습니다. 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서두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까 감자를 뭐 쪄도 먹고 볶아도 네. 먹고 또 어떻게 네네. 해요? 튀겨도 먹고 네. 구워도 먹고 네. 네. 밥도 해 먹고 밥도 해 예. 먹고. 네. 다양하게 정말 우리 요리로 쓰일 수가 있는 게 감자인데 말 그대로 지금 요즘 소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서 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음. 왜 이렇게 좀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현재 뭐 감자 단가가 너무 고단가다 보니 높게 형성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원활하게 소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세가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소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감자를 대체하는 작물로 대신 뭐 가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고량 부분은 어때요? 좀 재고량이 좀 쌓여 있나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 재고량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뭐니 뭐니도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소비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네네. 재고량 문제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그렇죠. 좀 원활하게 소비 잘 될 수 있도록 이경화와 박찬엽이 예, 힘을 좀 줘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좀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좀 농가에 계신 분들이 아우 좀 자식처럼 잘 키웠는데 제값 좀 잘 받게끔 도와주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이라는 게 선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별이라는 게 농가에서 가장 최우선하는 게 선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구마는 감자는 이 등급이 한 7가지, 8가지 등급으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건 긴 게대로, 굵은 건 굵은 대로, 작은 건 작은 것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선별을 해오시면은 시세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물건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요런 것들로 선별해 주시고 긴 건 긴 것대로 선별해 주시면은 그나마 좋은 거라도 최상품의 시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차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선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특히 이제 대농가는 그나마 그래도 좀 기계가 선별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농가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소농가들은 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너무 아깝다 하니까 다 집어넣는 경우가 그냥 있는데 넣어버리시고. 예. 네, 그러다 보면 그 이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누차 네. 반복해도 잘 이행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전해주세요. 아들 같은 말로. 예. 할매요, 선별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짜증납니다. 아이 또 짜증까지. 좋은 건 좋은 거 담으시고 안 좋은 건 그냥 집에서 드세요. 네, 이상입니다. 안 좋은 건 저도 주의소. 네. 지금 선별을 좀 잘 유념해 주세요라는 반복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상 가락동에서 감자에 대한 경매상을 좀 짚어봤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선별을 유념하는 게 제값 잘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박찬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감자 선별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고랭지 감자 보니까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감자탕 먹고 싶네요. 예. 네, 배고프네요. 근데 또 감자 주산자면 또 이 평창군이잖아요. 근데 평창군이 또 유통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평창군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고랭지 감자의 선별, 포장, 저장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제 평창이 워낙에 고랭지 감자 주산지다 보니까 그 평창 감자의 경쟁력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은 그런 상황이고 또 제주도에서는요 탐나감주 출하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고 또 어떤 도움이 될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탐나라는 이름처럼 제주도 그 감자 품종인데요. 제주도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6개 농협 130여 농가를 조직화해가지고 올해 한 생산량을 한 5,100톤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탐나 감자 품종에 대한 유통체계 통일입니다. 예. 그 상품화율을 높이면서 외관과 식미감을 개선을 해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감자가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감자 물량을 푼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0월 11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감자가 네. 지금 가락 도매 시장에서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3만 원 선으로 국내 가격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국 감자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 감자 농가들에게는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감자가 이제 수급 안정 차원에서 일부 수입이 돼서 네. 그 대형 판매점에서 판매가 됐었는데요. 그때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그러니까 국산 감자의 한 80%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도매 가격이 딱 국산 감자의 80% 수준인데 이 정도로 가격이 높아서는 우리나라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세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래도 수입량은 점검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어떤 편인가요? 지금 9월 말까지 이제 신선 냉장 감자는 한 2만 3천 톤, 그리고 이제 가공용 감자가 7만 1,000톤 정도에서 한 9만 4천 톤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신선 냉장 감자는 약 5% 줄었지만
가공용 감자는 22% 줄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 감자를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 감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년에 2번 재배 가능한 감자 품종이 또 개발됐다고요? 이 소식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국립종자원에서 개발한 홍지슬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이제 그 생리 장애가 적고 기형 감자도 적게 나오고 예. 또한 이제 제주도 문제가 더댕이병인데 이것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매끄럽게 생겼고 안토시아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 감자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컬러 감자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홍지슬처럼 이 컬러 감자 개발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좀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블루베리라든지 적양파, 자색 고구마 등이 이제 보라색이 나오는 원예 작물들은 일반적으로 항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감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쪄먹던 감자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품종이 늘어나서 키위가 좀 이제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품종 키우기가 좋고요. 이제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가을 감자 재배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점검해 주시죠. 올해 가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가을 감자는 약 9.7% 정도 늘어난 1,597헥타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봄부터 감자 가격이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좀 최대한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큰 산지도 한 5% 늘어나고 육지의 그 작은 산지들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감자 재배 면적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올봄에도 감자가 아닌 금자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는데요. 가을에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분석 나우였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짚어보시죠. 네, 10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농축산물 소매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무입니다. 고랭지무 한 개 상품 2,796원의 소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2원 하락했군요. 수미감자입니다. 100g 상품 3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61원에 계속해서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4,353원입니다. 17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파프리카입니다. 200g 상품 소매가 1,71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갓 1kg 상품 소매가 3,137원이고요. 183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홍로 사과입니다. 10개 상품 소매가 22,283원입니다. 1,09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포도 MBA 1kg 상품 소매가 5,591원입니다. 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토마토 1kg 상품 소매가 7,817원입니다. 2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축산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오늘 8,357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우 불고기를 보겠습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10월 15일 월요일 4,363원에 판매됐네요. 네, 돼지 삼겹살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 2,066원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049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살펴봤습니다. 네, 벌써 8시가 넘었습니다. 마칠 네. 시간이 됐는데요.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 농업계에서도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통일농기계 품앗이 운동본부를 결성하고요. 북한에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트랙터 100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본부가요,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꾸려졌는데요. 약 20여 개의 농민, 노동, 시민 단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2의
소떼의 방북을 연상케 하잖아요. 네, 그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그렇습니다. 통일 트랙터로 남북 민간교류 첫 삽을 뜰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남과 북의 농업이 협력하고 교류하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빨리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저희 옆에 또 이 농협품목연합부의 김정호 팀장님이 항상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내일 돌아올 텐데요. 내일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 느타리버섯과 자두, 파프리카의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